송은재TV 시작합니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다.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장사꾼에게 지조를 바라거나 창녀에게 지조를 바란다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1960년에 발표가 됐던 조지훈 시인의 수필입니다. 지조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이 넘은 훌쩍 넘은 수필이고 글입니다. 조지훈 시인의 이 글의 힘, 이 글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읽어봤는데도 무슨 뜬금없는 지조론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현주, 추미애, 공지영 이 세 사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현주, 추미애, 공지영. 저는 정당을 10번을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100번을 옮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을 옮기는 것이 나라를 구한다든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정당을 100번을 옮긴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명분이 뚜렷하고 또 나아가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면 깊은 성찰을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면 또 정당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조라고 하는 것은 신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자신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지조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 당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정말 계산밖에는 남지 않는다. 조지훈 시인의 이 묵직한 지적 그대로입니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죠.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이제 이재명이 복당을 요청을 했고 내일쯤이나 복당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락을 했죠. 이현주는 부산에서도 출마를 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도 나갔다가 떨어졌죠. 국회의원도 나갔고 이현주가 이제 민주당에 복당을 하게 되면 돌고 돌아서 당적을 그동안 6번을 옮겼다. 다시 이제 돌고 돌아서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현주는 문재인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고 공격을 했는데 앞뒤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뭐 그러다가 한때는 기억하실 겁니다. 안철수를 위해서 또 질질 짜고 울고 이랬습니다. 뭐 왜 우는지 이 눈물을 잘 흘립니다. 이현주도 눈물을 잘 흘리고 이준석도 눈물을 잘 흘립니다. 뭐 국민의당 이어서 바른정당 이어서 또 국민의힘 이제는 돌고 돌아서 다시 민주당에 입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이현주를 복당을 요구를 한 것, 이게 이현주가 지금 뭐 부산에서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에 대해서 이현주를 대신 내세워서 욕을 하고자 하는 의도인지 뭐 이재명의 계산이니까 별 가치 없는 계산이니까 뭐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요. 이 이현주가 6번이나 당을 옮기게 되는 당적을 바꾸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 그 계산밖에 없다면 지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갑자기 이 석고 대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총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 석고 대죄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책임을 지고 석고 대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을 나온다고 한다. 윤석열, 한동훈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 불출마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1등 공신을 꼽으라면 추미애를 꼽습니다. 추미애는 1년 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사퇴 압박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문재인에 의해서 잘린 사람입니다. 추미애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추미애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준 문재인 정부의 무능, 그 대표적인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 임종석이나 노영민 비서실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이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개딸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런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조지훈 시인의 묵직한 지조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작가라고 하는 공지영입니다. 책을 또 한 권 써서 이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그로를 떠는 겁니다. 이 공지영이 이제 또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다닙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꽤 오래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건 당시로선 나름의 애국이고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 지금 조국에 대한 배신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조국 지킴이었는데 이제 조국이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말 한마디만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는 이 조국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중권, 하태경, 당시에 조국을 수호하면서 싸웠던 진중권, 하태경에게는 미안하다, 미안해 죽겠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또 하태경은 나서서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그건 용기 있는 행동이다. 박수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조국의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공지영이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하는 하태경이나 이현주 6번 당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현주나 그 이현주 복당하라라고 요청을 하는 이재명이나 참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죠. 끼리끼리 만나게 된다. 참 하태경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복잡한 정치 현실에서 많은 착각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되고 깊게 반성을 하게 돼서 이제 다시 자신의 시각을 교정한 것이라면 그 실수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또 그런 반성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지영은 정확하게 조국의 문제점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책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또 이러는 겁니다. 또 조금 있다가 상황이 바뀌면 역시 조국이 옳았다 또 이럴 겁니다. 그래서인지 하태경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진중권 교수, 진중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진중권은 좀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공지영이 참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조국의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조국을 수호하다가 또 조국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음에도 우리 86세대는 그래도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본인들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진보는 더 이상의 진보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이 단어 조합은 그럴듯하게 잘 합니다. 이제 이런 게 교원 영색 이런 말을 쓰죠.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러면서 금고 이상 징역형 확정 시에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게 하자는 한동훈의 주장은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맞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전 같으면 박근혜 퀴즈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이준석도 옳은 말을 하니 예뻐 보인다 이랬습니다. 공지영은 지금 이 금고 이상의 징역형 국회의원 세비 반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법조항이라든지 헌법조항을 읽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한동훈의 주장이 맞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조국에 대해서 착각한 공지영은 한동훈의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뭘 알고 찬성하는 건지, 또 자신의 계산, 책 팔아먹기 위한 계산으로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는 건데 한동훈을 거기에 끼워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책이 안 팔리면 또 한동훈을 공격할 겁니다. 한동훈 지지자들도 공지영의 책을 사줘야 합니까? 책 안 사주면, 제가 이 장담합니다. 이 책 안 사주면 공지영 금방 또 한동훈을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한동훈의 이 말,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공지영은 모릅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죠. 언제든지 또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모르고 성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드러납니다. 이준석은 옳은 말을 하니까 예뻐 보인다 했습니다. 이준석이 무슨 옳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준석이 예뻐 보인다. 이준석 쪽에도 좀 책을 팔아먹자. 조지훈 시인이 이야기한 묵직한 지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다.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